안녕하세요. 가우디 선생님입니다. 가우디의 26살 건축 노트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. 오늘 읽을 부분은 가우디가 일반적인 형태에 관하여 기록한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내용이 아주 어려운데요. 네, 내용은 아주 어렵지만 가우디의 장식관뿐 아니라 서양 건축 역사에 있어서 성당 건축물에 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은 부벽을 통해 드러난 볼트와 아치의 외력을 건축 체계와 종교적 이념의 표상 간의 조화로 완성한다.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책의 제목이 지금 장식이죠. 가우디가 건축 역사에서 장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. 웅장한 문들을 덮고 있는 조각상들이 단순히 여기가 성스러운 공간이다. 그래서 종교적 이념을 표상, 종교적 이념을 드러내는 것 외에 건축 체계와 종교적 이념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무슨 이야기?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사실 이 포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의 왼쪽과 오른쪽 끝단을 한번 보세요. 이곳이 바로 측면에서 5m짜리 그 거대한 치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벽이 있었던 위치입니다. 자세히 보시면 이 포털이라는 것은 부벽과 부벽 사이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고딕 성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부에서 봤을 땐 가볍고 경쾌한 구조체입니다.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부 사진을 딱 보면 이 거대한 구조체의 거의 대부분은 이 고딕 성당 회중석 옆에 네이브 옆에 있는 벽면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.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. 이 거대한 거대한 기둥의 끄트머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우리 내부에서 봤을 때는. 바깥에는 엄청난 부벽이라는 것이 뒤에 구조체가 뒤에 숨겨져 있는 셈이고요. 근데 바깥에서 이 성당의 정면을 봤을 때는 내부에서 봤었던 그런 경쾌하고 가벼운 구조체는 온데간데 없고 5m짜리 부벽이 그 정면에 딱 사람으로 치면 이 눈 앞에 두 개의 쇠사슬 아니 쇠 막대기 혹은 두 개가 아닐 수도 있겠죠. 네이브 아일이 5열이라고 그러면 4개의 앞에 있는 거대한 기둥들이 전면을 차지하게 됩니다. 가우디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보세요. 그들은 거대한 덩어리를 감추지 않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정면으로 드러난 부벽을 말합니다. 제가 사진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. 거대한 덩어리를 감추지 않고 적합하고 단순한 장식. 이 책의 제목인 La Ornamentación. 이 오르나멘타시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그것의 물성을 이 거대한 덩어리가 갖고 있는 물성을 사라지게 하고 반대로 오히려 그 거대한 덩어리에서 자신의 웅장함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이 포털에 있는 조각상들을 자세히 보시면 조각상이 하나 도열해 있으면서 점점 이 5m라는 두께가 얇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하나, 한 켜 줄여가다가 맨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나무로 만든 문 한 짝이 남은 거예요. 이 문 한 짝을 통과하면 이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. 바깥에서 보였어야만 했던 이 거대한 구조체는 실은 이 조각상이라고 하는 오르나멘타시온 장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부담되지 않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. 그렇다고 완전히 지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내부에서 하는 것처럼 외부에서도 그 인면을 그 부벽의 제일 바깥의 선에 맞춰서 하면 그
구조체를 완전히 감출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여기 가우디가 말했듯이 덩어리를 감추지 않고 적합하고 단순한 장식의 방식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그 물성을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웅장함을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부벽이 없었다면 여기 이 포털은 이만한 규모로 들어갈 일이 없었겠죠. 그리고 이 포털만을 위해서 이런 웅장한 기둥 둘을 놓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성당 전면에 보이는 이 거대한 문은 이 장식이라고 하는 예전의 역사시대에 충분히 건축가가 다룰 수 있었던 어떤 스킬을 통해서 건설 체계, 거대한 구조체와 종교적인 이념의 표상, 거기 있는 조각상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야 그동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수고했지 여기 들어와봐 여기 천국이야 하면서 앞에서 뭐 우리가 성경에서만 봐봤던 베드로,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? 그 성당 전면에서 조각상들로서 오늘 가우디는 일반적인 형태, 일반적인 형식 대성당을 만들고 있는 이 성당의 일반적인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몰트와 아치라고 하는 건설 기술을 사용했을 때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. 그것은 맨 최외곽에 있는 거대한 구조체예요. 이 몰트의 아치의 외력을 버틸 만한 거대한 구조체. 이 거대한 구조체는 측면에선 그대로 노출됐습니다. 별로 뭐 크게 측면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. 근데 중요한 건 성당의 전면입니다. 성당의 전면에서 이 거대한 구조체가 정면으로 나온다는 건 사람 얼굴 앞에 파차다가 원래 얼굴에서 나왔잖아요. 이 앞에 쇠 막대기를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. 그러니까 이 앞에도 피할 수 없는 마초네스와 아르보탄테라고 부르는 스페인어로 얘기했네요. 부벽과 플라잉 버트리스라고 하는 이 구조체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물질성을 필요에 의해서 없애고 어떤 데선 그 물질성을 오히려 극대화해서 웅장함을 담아낼 수 있을까? 이것을 표현하는 것, 이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가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 바로 장식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. 오늘날 우리가 아돌프 로스 이후의 장식은 죄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. 그래서 건축가들은 장식을 전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장식은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르꼬르비제라고 장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르꼬르비제 빌라 사보이의 창틀 그래서 제가 발견한 굉장히 재미난 디테일과 장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바로 살펴보면 좋겠네요. 네. 오늘 벌써 1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. 네.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. 이건 뭐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